교화 끝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대기 파트인데 가장 먼저 단열 변화가 나옵니다. 단열 변화란 뭐냐? 말 그대로 열을 차단한 채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주변과 열 교환 없이 어떠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할 때 이때 팽창이나 압축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현상, 이것을 이제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더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얘는 주변하고 열 교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과 열 교환이 없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이 지표면 근처의 공기의 밀도는 높고 그 상층부의 공기의 밀도는 낮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는 기압이 높죠. 누르는 힘이 크다는 소리죠. 반면에 상층으로 가면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기압이 높은 데 있던 공기 덩어리가 갑자기 그 상태 그대로 기압이 낮은 데로 가게 되면 주변에서 누르는 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밖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주변에서 누르는 게 사라지니까 그대로 불어나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변과의 열 교환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교환도 안 하는 채로 지 스스로 이렇게 그냥 팽창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의 소모만 있게 되죠. 팽창을 하면서 밀어내는 에너지의 소비만 있게 되다 보니까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결과 기온이 하강하는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단열 압축하는 이 케이스는 뭐냐면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이번엔 주변과의 열이나 에너지 교환 없이 그냥 하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원래는 주변 기압이 굉장히 작았는데 아래로 오니까 갑자기 얘를 누르는 힘들이 많아진 거죠. 기압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축소하게 됩니다. 압축되게 되는 거죠. 눌려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뭔가 일을 한 게 아닌데 주변에서 자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기만 하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의 결과, 즉 하강의 결과, 공기 덩어리가 하강해서 단열 압축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단열 변화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건조 단열 변화라는 게 있고 수분 단열 변화라는 게 있어요. 건조 단열 변화는 말 그대로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단열 변화를 하는 케이스고요. 수분 단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있는 그런 공기 덩어리가 이제 단열 변화를 하는 케이스를 나타내는데요. 일단 건조한 경우에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약 그 1km 단위로, 여기 지금 세로 쪽에 1km죠. 1km가 올라가면은 10도씩 낮아지게 됩니다.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비율이 km당 10도 정도씩 낮아지게 돼요. 반면에 하강을 할 때는 km당 10도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건조한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면에 수분 단열 같은 경우에, 수분 단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기가 지금 습하다는 말은 포화 공기 상태라는 거죠. 수증기가 가득한 공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수증기들이 응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이런 곡선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세로축이 수증기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이 온도가 되는데, 그때 이런 수증기압 곡선을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때 요 선에 닿아 있으면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이렇게 수증기가 지금 이만큼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증기가 있는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그대로 하강하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 순간부터 포화를 하게 되는 거죠. 포화를 하면 그때부터는 더 내려가면 이제 이만큼 그 공기 덩어리는 수증기를 갖고 있지만 이만큼은 남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남은 양이 응결이 돼서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수증기는 기체, 여기는 기체 상태지만 여기는 지금 액체로, 즉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기체로 가열시켜야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잖아요. 즉 이때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흡수한 걸 다시 방출해야겠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 수분 단열의 경우에 원래는 습하지 않다면은 1km 상승할 때 10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10도가 증가가 아니라 10도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여기서 열을
방출하게 돼요. 여기서 열을 방출해요. 열 방출. 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10도만큼 감소할 게 10도만큼 감소를 못하고 열이 방출돼가지고 5도밖에 감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kg 더 올라가도 또 마찬가지로 10도 감소가 아니라 5도 감소를 하게 되죠. 반면에 습한 이 공기가 하강을 할 때는, 즉 단열 압축을 받을 때는 원래 10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얘랑 정반대로 5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수분 단열 감률일 때는 수증기 응결에 의해서 기체가 이체가 되면서 수문열, 이걸 잡열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런 잡열에 의해서 그 단열 감률이 줄어들게 된다. 하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열 감률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일 때는 킬로미터당 10도씨인데 제 수분 단열일 때는 킬로미터당 5도씨의 그런 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공기가 여기 소화가 딱 되는 순간, 이때부터 응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슬점 온도는 수증기압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세로축이 수증기압인데, 여기가 수증기압인데, 수증기압이 요만큼밖에 안 되느냐 이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압이 적으면 온도가 이렇게 낮을 테고요, 수증기압이 높으면 이렇게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수증기압에 따라서 이 이슬점 온도는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단열 변화를 하면 수증기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즉 공기가 단열 변화를 하면 결국에는 이슬점의 온도도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화되지 않은 상태, 불포화 상태의 공기, 즉 건조한 공기의 경우에는 이슬점의 그 변화율이 킬로미터당 2도씨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얘가 만약 포화를 해버린다, 포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이 곡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포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수분 단열 감률과 똑같이 킬로미터당 5도씨로 변하게 됩니다. 킬로미터당 5도씨로 포화가 되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승 응결 고도라는 걸 볼 건데요. 상승 응결 고도는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응결하기 시작하는 고도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응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수증기가 액체가 된다는 건데, 하늘에 있는 액체 덩어리가 바로 뭐죠? 구름이죠, 구름.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응결 고도는 곧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고도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국지적 가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열이 발생을 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기 덩어리가 아직 건조한 공기예요. 그러니까 포화되지 않은 공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면 지금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킬로미터당 10도씩 기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당연히 이슬점 또한 단열 감률에 따라서 이슬점도 점점 킬로미터당 2도씩 감소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감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건조 단열한 온도와, 그래서 감소한 온도와 이슬점이 감소한 온도가 딱 일치하는 때가 와요. 즉 이 말은 이슬점 온도라는 것 자체가 응결을 시작하는 온도니까 이 공기 덩어리는 이슬점에 도달했다, 즉 응결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높이에서부터 응결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하이인가 그걸 뜻해가지고 H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응결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포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두 감률 모두, 건조 단열 감률과 이슬점 감률 모두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10km당 5도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다시 이어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국지적 가열을 받아서 이렇게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온이 하강을 하다가 어느 높이가 되면은 그 기온과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응결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로 100m당 1도씩, 즉 킬로미터당 10도씩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위에서 딱 응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포화가 된 거기 때문에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킬로미터당 5도씩 온도가 위로 갈수록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불포화 공기의 기온, 즉 처음 스타트하는 이 공기의 기온이죠. 그 공기의 온도를 T라고 하고, 그때 이슬점 온도를 TD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온도를 알면은, 기온을 알면은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몇 미터인지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아래에 지금 선생님이 식을 써놨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 온도가 있었죠. 근데 얘는 1km당 10도씩, 즉 100m당 1도씩 감소를 하죠. 반면에 이슬점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한 온도에서 km당 2도씩, 즉 100m당 0.2도씩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바로 어디서 만나냐? 바로 H 온도, 즉 상승 응결 고도가 되면 둘이 만나죠. 즉 다 같아지는 온도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H를 해줬을 때 이 둘의 값은 같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상승 응결 고도 H는 125 곱하기 T-TD, 이렇게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공기 덩어리 온도가 16도였어요. 그럼 여기다 16을 쓰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슬점 온도가 12도였어요. 그럼 여기다 11 쓰면 돼요. 그럼 둘의 차이는 4죠. 그럼 4에다가 125를 곱하면 몇이죠? 500이 되죠. 그럼 상승 응결 고도는 500m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배운 요 상승 응결 고도, 즉 건조 단열 감률, 이슬점 감률, 그리고 수변 단열 감률의 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높새바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 있잖아요. 가장 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시즌만 되면 이렇게 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동풍, 여기가 지금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동풍에서 동풍이 불어올 때가 되면은 그 시즌에 영서지방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뭄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현상이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기서 지금 20도짜리 그 불포화 공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바람 타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온도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랑 함께 보면 20도에서부터 지금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킬로미터당 10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당연히 이슬점 또한 감소를 하겠죠. 이슬점이 대략 여기 16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에선 16도에서부터 킬로미터당 2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얘네 둘이 딱 만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그 포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슬점과 같아졌다는 말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수증기가 액체로 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상승 응결 고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위로 상승할수록 쭉 감소를 하는데, 이때 모습을 보면 여기부터거든요. 여기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름을 만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름에서는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수증기가 액체로 된 게 구름이기 때문에 이 액체들이 뭉치게 되면서 서로 여기서 비를 내리게 될 겁니다. 비를 내리면 지금 습한 기운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습한 게 사라지면, 즉 수증기압이 사라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수증기압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얘가 포화가 아닌 불포화 상태가 돼요. 포화라는 것은 수증기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증기를 다 배출하고 났으니까, 즉 액체로 다 배출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불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산맥을 건너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다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때부터는 지금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처음 여기 처음에 이렇게 건조 단열 올라온 거랑 평행하게 똑같이 킬로미터당 10도씩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단열 압축을 받으면서 킬로미터당 10도씩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틀림없이 20도씨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 도달할 때는 25도씨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수증기들을 다 배출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수증기가 거의 없는 불포화 상태, 아주 건조한 그런 공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습했는데 여기서 완전 건조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높새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케이스에서 우리나라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영서지방에 갔을 때 처음 온도보다 훨씬 고온이 되고, 그리고 훨씬 건조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온 건조한 그런 공기 덩어리가 여기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뜨거우니까 막 작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요게 바로 높새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